자, 이동관 내정자,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행은 여전히 아직도 그 여론 수렴 중이다. 내지 검증 중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됐다고 이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라는 얘기는 파다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관련해 가지고요. 과거 이제 아들의 잔혹한 학교 폭력 그리고 그걸 이제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제 저희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신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언론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일단락된 사건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 장 기자님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앞서 이재명 대표 지적한 대로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학후기를 열지 않은 미개체 혐의로 경고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서부지검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네, 서울교육청이 네. 2015년 11월 16일자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냐면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부장검사. 지금 네. 서울고검에 계시죠. 근데 문제는 1년 내내 시간을 끌다가 2016년 11월 30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립니다. 당시 수사검사는 누구냐? 김도균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장. 지금 이제 부산 고검에 계십니다. 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에는 김가경 변호사 누구냐면요. 32대 검찰총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분이 네.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와요. 하나고 정관에 따르면 2024년 10월 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사건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왜 불기소 처분을 했지? 이거 불복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 고검에 항소를 합니다. 서울교육청이. 그런데도 고검에서도 이 사건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그런지 관련해서 제가 당시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했던 서울시의회 의원을 취재를 했는데요. 네. 당시 검찰은 이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내고 백방으로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씨인데요. 최소한 이분을 불러가지고 소환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특별감사 내용이 엄청나게 길고 구체적이에요. 전체 페이지가 139쪽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분을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최초 내부 제보자였죠. 그렇죠. 내부 제보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부 제보를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 학생들이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소 친분이 있던 선생님한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얘들아 일단 아는 대로 기록을 해두자 해서 그거를 진술서를 받아두고 이 진술서를 가지고 선배 교사였던 정경원 선생님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전 선생님이 교사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하자고 했지만 학교 측에서 해결이 잘 안 돼요. 무마하고 뭐 이 과정에 이동관 수석이 학교에 전화도 했다는 것이고 또 그 부인이 직접 당시에 교사회의에서 발언한 사람들 뭐 명단 적어서 내라 이런 주장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인권위원회도 진정을 하고 서울시 이 교육청에도 가고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특위 차원에서 특별감사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음으로 받았던 분은 손준성 그 고발사주. 그 다음에 보직 이동이 돼서 두 번째로 받은 분이 수사검사가 김도균 네.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두 번 바뀔 동안 그냥 덮어놓고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김도균 검사는 제가 어디서 봤더라 하고서 찾아보니까 20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6부장 최측근입니다. 예.
참 이렇게 모여 계시기도 쉽지 않다.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도균 검사가 같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전직 시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려대학교 동기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김승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그리고 김가경 전 검찰총장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고대 동기예요.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김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막 문제가 생길 때 그 김승유 이사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에 김가경 총장이 오거든요. 검찰총장이.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사도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장으로 그렇죠. 가시고 이사장으로 가고. 하나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가세요. 또 그 당시 네.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뭔가 의혹이 상당히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끔찍한 학교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학교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전 검찰총장 이사장으로 오는. 그러니까 직전 이사장은 하나금융 금융지주 회장님 그렇습니다. 김승희 회장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금융그룹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네네. 김가경 검찰총장 출신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이례적이고 네.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2024년까지인데 지금 감사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징계가 중징계부터 해가지고 기관주의까지 해서 징계만 50건이 되거든요. 네. 18명에 대해서 고발만 6건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된다라고 학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무려 24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최초의 제보자, 이 백방으로 진실규명을 하려고 했던 교사조차 불러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하다가 황당한 사건도 하나 알게 됐는데 네네. 외상 광고라는 게 있어요. 외상 광고. 네. 빚져서 외상으로 광고를 했다. 일단 외상 광고를 했다는 건데 뭐냐면요. 네. 이게 이제 2015년 당시에 서울시의회 국회교육위원회 서울교육청 일파만파 이동관 씨 아들의 이제 학교폭력 사태가 막 터진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도 보도가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좀 무마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주기로 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 학교에서 언론 보도 관련된 대책 논의를 하면서 신문사에 광고 형식으로 교직원의 입장을 표명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네. 듣고요. 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채널 고정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3762번님 시사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도 아니고 60초 뒤에 공개합니다를 시전하다니. 이건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광고 시간을 딱 맞춰야 돼요. 저희들이 지방 MBC하고도 함께 이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광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다른 그렇구나. 프로그램과는 달라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뭐 나름 하면서 짜릿하던데요. 저도 광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광고 끝났으니까 네. 광고 얘기하겠습니다. 즉 외상 광고 하나고등학교에서 광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일간지에다가 네. 교직원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 이제 광고라는 그렇죠. 예,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감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교직원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네.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뭐 동의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요.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휴가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때려버렸어요. 교직원 일동. 교직원 일동으로 2015년 8월 29일자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4개 신문사에 4개 신문사에 광고를 실게 딱 됩니다. 뽑아지는데 네. 4개 하면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예. 이 광고 당신들 말이야 학교 예산으로 하면 이거 불법이다. 불법이죠. 예. 횡령입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교사들이 돈을 걷어서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거 노동법 위반이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나금융지주 복지재단을 통해서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외상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광고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집행을 못 하다가 어쨌든 이분이 임기가 끝나고 유야무야된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데 이게 한 회사당 아마 하단통으로 갔으면 2-3천만 원씩 하고 한 1억 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회사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면 하단에 5단통 광고 또는 사회면 통광고를 실었는데 2-3천만 원의 광고비가 집행됐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왔었대요. 특히 이제 유력지들이 취재를 많이 와서 이 시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보도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취재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 기사가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 기사가 사라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사들한테 돈을 자발적 의사에 기반하지 않고 돈을 걷었어도 노동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복지재단에서 돈을 결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일단 결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하나금융지주복지재단이 하나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결손 처리가 됐거나 했다면 이거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복지재단의 업무와 일도 관계가 없는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첫 번째,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을 했나? 왜 그 최초의 제보자인 정경원 교사를 불러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외상 광고 이런 문제들은 왜 살펴보지 않느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청 자체가 왜 이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관 당시 그 수석이 이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어떤 그의 역할을 부모가 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냐. 그렇죠.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의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교육청이 의심 정황이 있어서 고발을 한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그냥 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2011년 당시에 학폭이 발생을 했고 2012년에 이 학생이 강남의 D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든요. 네. 그러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터진 것은 2015년입니다. 네네. 한참 뒤에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이제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네. 제가 이 취재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 시의원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본인의 이름을 인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왜요? 아니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이 집요하게 하나고등학교 비리를 추적한 결과 자기도 수사선상에 오르더라. 자기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감사 보고서 요약본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게재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그 선생님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전교조 소속인가 봐요. 전교조 소속 선생님이 저도 한 부 주세요 해서 이메일로 그냥 토스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이유만으로 공공비밀 누설죄로 고발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져봤더니 당시 양천경찰서의 인지수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천경찰서가 범죄 사실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알아서 수사를 했다. 근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도 본인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대요.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사건 불성립으로 종결이 됐다. 그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처리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막음이죠. 본인 입을 막기 위한. 겁죽이죠. 여차하면 수사 나서지 들어간다. 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본인은 검찰과 싸우기가 너무 무서우니 저한테 자기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이동관 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2015년 당시에 내부 고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왜 학폭위를 안 열었는지 내부에서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동관 당시 수석의 이제 아내분이 학교로 찾아와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교사들이 누구냐? 3명. 이름을 적어라라고 해서 받아갔다라는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도 네. 나왔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뒷배경에는 결국 이동관 당시 수석이 어떤 역할을 모종에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커지는 거거든요. 당시 학교 폭력의 피해자분들 그리고 당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하나고등학교 교사 3분 그리고 이 사실을 시의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삼으려고 했었던 이름을 밝히지 못한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 뵙고 싶습니다. 언제나 마이크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뉴스 신세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